북한이 이틀 전 일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개정한 자신들의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고 했는데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원과 심상치 않은 북한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제 알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 노동신문에 보도를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폭발을 하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북한 내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 개정 얘기했지만 내용도 말 안 하다가 갑자기 들고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번의 경우에 이제 그 동해선, 그다음에 이제 경의선 폭파 같은 경우는 이번 무인기 사태로 뭐 촉매제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네. 남북을 단절해오는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이국가론의 그 연장선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20년 6월 13일 날 개성공단 16일 날이죠. 제 기억으로 16일 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13일 날은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고, 그때 바로 보여줬거든요. 예. 그때는 대남 공세였습니다. 대북전대대는 대남 공세 차원이었고,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수세적 방어적 차원이거든요. 남북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이 무인기 침투로 적개심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게 방어적 행위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줬을 때 그 적개심 고치라는 것하고는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도 덜 됐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미 영상이나 이런 체증 같은 걸 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했겠지만, 처음부터 계획돼 있다기보다는 내부적 논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좀 치밀해 보이질 않습니다. 고민을 좀 한 걸까요? 예, 고민을 한 것 같죠. 만일에 예. 처음부터 공개할 거였으면 바로 즉시 공개해야 되겠죠. 자, 북한이 이제 폭파 소식을 이렇게 보도하면서 내놓은 이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 석장입니다. 석장 중에 한 장에 대해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도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자, 화면상에 왼쪽에 있는 것이 북한이 공개한 거고요. 오른쪽이 폭파 당시 우리 합참이 감시 장비로 촬영한 건데 거의 동일해 보이죠. 북한 사진의 색깔이 조금 더 흐릿한 편이고요. 연기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정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박사님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뭐 거의 같은 사진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합참은 원거리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앵글이 좋죠, 사진이. 근데 북한 측 카메라들은 각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 정도의, 그러니까 저 사진이 이제 북한 내부에서 보여준 게 조금 터지는 거네요. 앞서 그러니까, 뭐 준비가 부족했던 그렇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폭파 장면 보여줄, 이제 언젠가 써먹으려고는 했겠지만, 그러나 준비도 부족했고 처음부터 보여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철저한 적대 국가를 규제한 헌법이라는 내용과 함께 저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준비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북한이 이제 남북 연결도로 폭파 당위성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는 뜻이겠죠. 예. 공화국 헌법의 요구다. 자, 이걸로 봐서는 김정은이 지난해 말부터 강조했던 두 국가론,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명시했다. 이걸 좀 시사한 것으로 우리 언론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했습니다. 자,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저희가 화면에 표시한 건데요.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철저한 적대 국가를 규제했다. 근데 헌법 개정했다고 8일 날 최고인민회가 끝났거든요. 네. 그럼 9일 날은 노동신문에는 헌법 개정했다면 얘기는 나왔지 저런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뒤늦게 알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 중요한 얘기를 이제서야 알린다는 얘기는 바로 알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지난해 12월 말에는 적대적 이국가론을 얘기했고, 1월 최고인민회에서는 헌법에서 영토 규정, 그다음에 민족 통일 개념 삭제, 이 두 가지를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인된 건 철저한 적대 국가라고 규정한 건 헌법에 들어갔던 건 분명히 졌죠. 그러나 그것도 바로 이제 공개는 안 했던 거고, 좀 시일이 지나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에 지금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저것도 지금 공개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무인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도로 양쪽
도로, 철도까지 폭파한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타서 살짝 공개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만일에 자신이 있었다면은 헌법 개정안 다음에 바로 저 얘기를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저 중요한 얘기를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다가 살짝 여기 말 그대로 적대 국가를 규제한 공화국 헌법 요구. 이 수정했다는 얘기는 공개 안 했거든요. 사실만 그냥 시사했을 그렇죠. 뿐이죠. 시사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김정은의 의도, 남한과 대한민국과 완전히 분리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가겠다. 예. 이 의도는 분명히 했죠. 그러나 영토 규정이 됐는지 통일민족 개념이 삭제됐는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개정 헌법의 뭐 요약본이라든가 완성본 공개하지 않았고요. 통일 표현 삭제라든가 영토 조항 신설 이런 것도 공개 안 했습니다. 공개를 안 한 거일 수도 있고 아직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왜냐하면 어느 경우든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을 보여주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적대적 이국가로는 계속해서 김정은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올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로 통일민족 개념 삭제는 그 어디서도 언급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국가로는 엄밀히 보면 억지로 꿰맞출 수 있죠. 왜냐, 유엔에 가입한 국가고 네. 국제법적으로 별개 국가고 지금 정전 체제거든요. 전쟁하다 잠시 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대적 이국가로 억지로 껴맞출 수는 있죠. 그러나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면 북한 체제의 시조인 김일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김일성이 80년대 초반에 일본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예. 이걸로 평양과 북한이 어마어마한 혼돈이 왔었어요. 왜냐, 그 이전에는 민족주의자는 나쁜 개념이었거든요. 우파. 근데 이 시기부터 민족과 태양, 민족과 운명, 김일성과 민족을 결합시키는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만들어졌고 네. 이걸 김정일이 주도했거든요. 중요 담론이 통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과 민족이 김일성 주체 사상,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의 뿌리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만일에 잘라버리게 되면 김정은 정권이 백두혈통이고 백두혈통이 이 백두산에서 항일투쟁을 했고 이게 민족과 통일인데 자기 이 정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충돌하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위험한 선택이다. 그 노동신문에 10월 13일부터 주체 연호도 좀 쓰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올해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태양절 용어 안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체는 김일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한 주체 사상을 부정한 것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김정은 시대를 여는 홀로서기를 하는 건지 이건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과 민족을 뺀다 그러면 존립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난한 것도 굶는 것도 인민군이 10년 근무하는 것도 모두 다 통일 때문이고 분단 때문이고 예. 통일만 되면 산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주입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수기도 없고 네. 설명도 없고 슬그머니 하나씩 막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아직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지만 만일에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예. 그러면은 교과서 수정해야죠. 김일성 혁명력 수정해야죠. 역사 수정해야죠. 심지어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하는 6.25에 대한 개념 규정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당해낼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군요. 예. 북한의 보도가 나오자 우리 통일부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이행 등 헌법에 따라서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적 통일,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 정부도 어느 정권이냐 상관없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 헌법보다는 북한의 정권, 저 체제를 인정하고 함께 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게 가능할 거란 전제 아래 이 통일 담론을 펴왔는데요. 자, 박사님, 그런데 이제는 이 불편한 짓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자, 오늘날의 현실에 맞춰서 이 바뀐 통일 개념을 우리 정부가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통일 패러다임 경쟁에서 북한이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고 부속도서 전체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돼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두 개 다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토도 자기들만의 영토라고 선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통일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삭제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 평화 통일,
패러다임에서 진 걸 패배를 인정한 거죠. 예. 또 뭘 이제 북한이 부정했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되지만 91년에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 12월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쌍방은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잠정적 특수관계다.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기본합의서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통일의 적통, 한민족의 정통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정립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예. 일단 김정은 정권을 설득해서 다시 남북 특수관계, 평화통일 지향관계로 이제 견인해 내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죠.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와 더 노골적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사람까지 보낸다며 사실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Коаліції злочинців разом з Путіним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вже Північна Корея, родина Кім, яка тримає у рабстві більш ніж 20-мільйонну частину корейського народу. 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Росії, але й передачу. 조 박사님, 예. 지금 외신 보도가 마구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10,000명이 넘는다, 실제 보내는 이런 얘기도 있고, 뭐 3,000명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첩보로는 뭐 저도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지난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전선에서 파견됐다가 이제 제대한 사람이죠. 계속 있지는 않아요. 그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난해 이미 인민군이 현장에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전투 병력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북한산 탄약과 무기가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네. 그럼 그걸 설명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러시아는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은 100% 갔겠죠. 그러나 10,000명, 3,000명 전투 병력이 간다? 제가 보기엔 그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 네. 김정은 정권이 남북을 전쟁으로 규정했는데 예. 정예 병력을 빼서 보냈을 텐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병력을 빼서 보냅니까? 첫 번째. 네. 두 번째, 만일에 10,000명, 3,000명의 전투 병력이 투입이 되면 전사자나 아니면 포로가 생길 텐데 그럼 금방 들키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만일에 북한군이 참전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라고 압박을 할 거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푸틴 대통령한테 악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인력은 갔을 수 있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 대도시에 북한의 인민군 소속 건설 여단이 나가서 대형 공사를 했어요. 예. 소치올림픽 때는 거의 5만 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던 인민군 건설 여단들이 후방에서 공병이나 전투 공병은 아닌 거죠. 이 작업은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전쟁하는 와중에 그 무한정 소모전의 인민군 정예병력을 김정은 정권이 보냈다? 그건 제가 보기엔 논리적 그 설명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나 분명히 인민군 현장에 있을 겁니다. 관리하는 인원들은. 이게 러시아는 이제 가짜 뉴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근데 사실 그 정예 병력을 뭐 일부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당장 이것을 뭐 바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다만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병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영토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방의 병력들을 전선을 이동시키고 이 공백을 예. 북한의 2선이나 3선 인민군들이 가서 경비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건 눈에 안 띄니까. 그러나 전투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직접 싸운다? 그거는 북러가 선을 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희박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러시아에게 좀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까지 전해진 상황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이제 북한군까지 해서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좀 무리수긴 해요. 무리수죠. 그리고 이제 전장 상황은 일단은 러시아가 전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러시아가 절박한 게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무제한, 그러니까 줬다 말았다 땡기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는 사활을 걸고 지금 소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거는 무제한적인 소모전으로 러시아의 국력이 소모되는 그런 강요된 이 주도권이지 이게 전쟁을 이기거나 끝내거나 압도하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북중러와 이제 미국을 위시한 이제 서방 세계와의 이제 대립 구도 속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북한이 이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북한의 행동을 보면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제 무인기가 갔거든요.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실 선을 넘은 거거든요. 거기다 김정은 위원장 머리가 뚫린 거거든요. 노동당 본부청사가 3번이나.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비상사태일 거예요. 아마 방위 책임자들 몇 명 숙청당했을 개연성도 있고 그건 막겠다는 겁니다. 오면 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없다면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있으면 이게 티포텟으로 사격하겠다는 거니까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또 사격하겠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요발적 상황을 관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북한 소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